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제공하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입력 예시 교육 자료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약국 현장에서 발견하는 처방 오류, 조제 오류, 복약 오류의 3가지 사례를 통해 시스템 입력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는 화면입니다. 보고 내용 중 사고 발생 기관, 의원, 사고 발견자, 약사, 약국 내에 공유함, 환자에게 설명 수행함은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할 경우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자동 입력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 화면에 직접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방중재 항목의 기능입니다. 처방 오류를 발견하여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 변경을 완료했다면 상단에 처방중재를 활용해보세요. 처방중재를 체크하면 다음의 5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 사고 위해 정도는 위해 없음, 사고 발생 단계는 처방, 조치사항으로는 처방 변경, 사고 기여 요인, 직원 요인으로 자동 선택되어 효율적으로 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방 오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의 처방 전에 스타틴계 약물인 뉴스타틴 TS와 후텍스 아토로바스타틴이 함께 기재된 것을 약사가 발견했습니다. 병원 문의 결과 후텍스 아스피린 장용정을 처방하려다 유사한 명칭의 후텍스 아토로바스타틴으로 잘못 선택한 실수가 확인되어 처방을 변경한 후 조제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례의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방 전에 오류를 발견해 처방을 변경했으므로 먼저 처방중재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 입력된 항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고 내용과 다르면 수정합니다. 이후 사고 발생 진료 과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료 과목을 알 수 없다면 윗과 모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 관련 직원은 의사를, 사고 발견 과정은 약국 근무자가 문제를 인지로 선택합니다. 사고 대상 약물에는 후텍스 아토로바스타틴과 후텍스 아스피린 장용정을 입력합니다. 사고 유형은 의사의 의도와 다르게 유사한 상품명의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이므로 잘못된 의약품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사고 내용에는 해당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길게 작성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에는 유사 명칭으로 인해 처방이가 혼동함 정도로 입력해 주시고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은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 오류 보고에서 사고 위해 정도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오류가 있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달했다면 이미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처방 오류를 발견해 의사에게 연락해서 오류를 수정해 조제했다면 이것은 위해 없음입니다. 오류가 있는 처방이 환자에게 전달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약사의 적절한 중재를 통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방전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의료기관 내 의사나 약사가 오류를 수정해서 환자에게는 올바른 처방전이 전달됐다면 근접오류입니다. 위해 없음과 근접오류의 구분은 환자에게 오류가 있는 처방전이나 의약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제오류 사례입니다. 노바스크정, 다이크로지정은 90일, 시코현재 캡슐은 60일이 처방됐는데 조제 과정에서 모두 90일로 잘못 조제되었습니다. 다행히 조제 감사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돼 재조제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수량이 전달되었습니다. 조제 오류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기관을 약국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사고 발생 장소도 약국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진료 과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료 과목을 알 수 없다면 윗과 모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 관련 직원은 약사,
사고 발견 과정은 사고기관 내부 점검 체계에 의한 발견으로 선택합니다. 사고 위해 정도는 오류가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정되었으므로 근접 오류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사고 발생 단계는 조제를 선택하고 사고 대상 약물에는 식호연제 캡슐을 입력합니다. 사고 유형은 잘못된 계량 개수, 조치사항은 재조제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내용과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고 기여 요인과 개선 방안을 체크합니다. 조제 오류가 발생한 상황과 이유를 상세히 기록해야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제 오류 보고에서 사고 위해 정도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조제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환자 안전사고입니다. 잘못 조제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됐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위해 정도에 따라 사고 위해 정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약국 내에서 조제 오류를 발견해 재조제해서 환자에게 올바른 약이 전달됐다면 이것은 근접 오류입니다. 위해 없음, 근접 오류의 구분은 환자에게 오류가 있는 처방전이나 의약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복약 오류 사례입니다. 환자가 하루 2번 복용하도록 처방된 베포스틴정을 하루 3번 복용하여 약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약사는 환자와 통화하여 복용 방법을 다시 안내하고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약 오류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기관 항목에서 기타를 선택하고 환자의 집으로 입력하여 변경합니다. 이어서 사고 발생 장소도 그 밖의 장소를 선택한 뒤 환자의 집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 진료 과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료 과목을 알 수 없다면 위과, 모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관련 직원은 관련 직원 없음을, 사고 발견 과정은 약국 근무자가 문제를 인지로 선택합니다. 환자에게 별다른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위해 정도 항목은 위해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이어서 사고 발생 단계는 복약을 선택하고 사고 대상 약물에는 베포스틴정을 입력합니다. 사고 유형은 잘못된 용량 용법 일수, 조치사항은 기록과 교육을 각각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내용과 사고 원인을 간단 명료하게 입력한 후 사고 기여 요인과 개선 방안을 체크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의 환자 안전사고와 보고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근접 오류와 경미한 사례도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의 작은 관심과 보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원 지역환자안전센터